안녕하십니까. 강남 테마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조성인 원장입니다. 눈밑 지방 제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밑이 나빠지면 불룩해지죠. 대표적인 증상이고 주름이 생기고 눈물 고랑이 생기면서 더 진행하면 피부가 처지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치료는 지방에 대한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에 대한 수술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또 제일 중요한 눈밑 지방 제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눈밑 지방 제거술은 저희가 시행하는 방식이 결막을 통해서 레이저를 이용하여 수술을 진행합니다. 국소 마취를 시행하고 진행을 하는데요. 국소 마취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눈의 움직임을 그대로 유지를 시키면서 수술을 진행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이는 수술을 받는 분의 눈 움직임에 따라서 저희가 수술 중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수술 후에 피부가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결막을 통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는 전혀 흔적이 남지 않죠. 그리고 저희가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레이저는 굉장히 정밀하게 조절이 가능한 의료기기인데요. 굉장히 얕은 층부터 깊은 층까지 아주 섬세하게 조직을 열고 들어가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즉 국소 마취하에 결막을 통해서 레이저를 이용한 지방 제거술입니다. 자, 어떤 분이 아주 적합한 수술법이냐면 바깥의 피부 상태가 처짐이 좀 적으신 분이죠. 즉 눈의 노화가 피부 쪽에는 덜 온 분이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특히 눈꺼풀의 조직이 굉장히 두껍고 탄력이 좋은 분한테 효과가 좋습니다. 이 눈꺼풀은 지방 돌출을 막아주는 아주 근본적인 힘을 제공을 하는데요. 눈밑 지방이 돌출이 되는 것이 지방의 양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눈꺼풀에서 누르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지방이 밀려 나오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눈꺼풀이 두껍고 튼튼하다는 것은 지방량을 줄인 다음에 다시 지방이 밀고 나올 가능성을 많이 줄여주겠습니다. 또 표정에 따라서 이 지방 돌출의 양상이 굉장히 다른 분들이 계십니다. 웃을 때, 가만히 있을 때, 이때 눈 밑의 모양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이러한 분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지방량이 같더라도 얼굴의 표정에 따라서 지방의 돌출이 달라지는 이유는 눈밑 지방의 돌출은 단순히 지방의 양에만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주변의 조직이 밀고 당기는 힘의 균형이 눈밑 지방 돌출인데요. 이러한 주변의 영향이 지방의 양에 비해서 훨씬 큰 경우 표정에 따른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다. 제가 수술을 진행할 때 주변에 밀고 당기는 조직을 완화시켜 주든지 아니면 차단을 시켜주면 이러한 현상을 많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 재배치나 하안검 절개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시간이 흐르면서 재발하는 경우죠. 지방 재배치나 하안검의 경우는 안에 조직이 여러 층을 걸쳐서 수술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2차 수술을 할 때는 첫 수술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여러 층이 수술을 진행한 단계이기 때문에 유착이 되거나 아니면 기존의 조직의 밑치가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희가 결막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기존의 조직에 또 다른 손상을 주지 않고 지방층에 집중해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정을 추가적인 손상 없이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저희 눈밑 지방 제거술의 장점은 제가 설명드린 걸 다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술을 진행할 때는 결막 쪽으로 하기 때문에 눈꺼풀에 있는 피부, 또 그 아래층에 있는 근육층, 또 제일 안쪽에 있는 경막, 이 세 층에 대해서 전혀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우에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 세 층의 기능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따라서 손상의 범위가 굉장히 적은 거죠. 결막을 열고 지방층 부위에 집중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멍이나 통증, 붓기가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눈 모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피부나 근육이나 경막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손상이 없기 때문에 수술 전에 본래의 눈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한 수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눈밑지방 제거술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밑지방이 돌출되어 보이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피부 조직이 늘어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눈물고랑이 들어가서 지방이 더 돌출되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방 제거술로 이 두 가지 증상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수술법을 택하는 경우에 이 두 가지 증상에 대한 치료를 병용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눈물고랑이 깊은 분들은 필러나 PLA 치료를 시행합니다. 즉 고랑에 적절한 양의 볼륨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주입을 해서 이렇게 편편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죠. 즉 고랑의 윗부분에 돌출된 부분은 지방 제거술로 가라앉히고 밑에 한머리 여전히 남아있는 부위는 볼륨을 채워서 살짝 올라오게 하는 방식입니다. 눈밑지방이 적은 분은 재배치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배치의 의도는 위에 있는 지방을 활용해서 밑에 있는 골짜기를 올리는 방식인데요. 위에 있는 지방이 충분할 때 재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방 돌출이 있는 게 분명한데 돌출된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거술 후에 이와 같은 볼륨 치료로 효과적으로 교정할 수 있겠습니다. 또 피부 처짐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30대 중반 이후에는 피부가 늘어나기 때문에 피부가 처집니다. 그것이 이제 지방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수술하지 않고 하는 리프팅 치료를 저희가 시행합니다. 즉 초음파 치료나 고주파를 사용해서 피부에 탄력을 주면 피부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올라가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병용 치료를 시행해서 눈밑지방 제거술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보완 치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 전 확인사항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꼭 염두에 두셨다가 사전에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계속 있거나 녹내장이 있는 경우는 수술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치료되지 않은 중증 질환들이 있죠. 만약에 잘 치료를 받으시는 중이라면 수술이 가능한데요. 잘 조절이 안 되는 성인성 질환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수술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또 약물 복용하는 것과 또 약 부작용이 있는지를 사전에 꼭 파악하시고 알려주셔야 되고요. 또 혈액응고 저지제를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죠. 심장 스텐트 수술을 받으시거나 뇌 혈관 질환으로 혈액응고 방지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상황인지 끊을 수 없는 상황인지, 만약에 중지한다면 어느 기간 동안 중지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꼭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혈을 증가시킬 수 있는 비타민 E, 오메가3, 은행나무 잎제제, 고약으로 먹는 한약 등도 사전에 중지하셔야 되겠습니다. 눈밑지방 제거술은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수술입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지방 돌출에 대한 문제는 가장 영향을 적게 주면서 안전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수술법입니다. 그리고 눈밑지방 제거술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본인이 원하는 그런 기대치와 또 잘 부합하는지를 꼭 확인을 하고 수술에 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용 치료가 필요하다면 볼륨 치료나 리프팅 치료로 눈밑지방 제거술로 다 이룰 수 없는 결과를 또 개선시킬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눈밑지방 제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